자, 그러면 이제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얘도 공작물 뒤집어서 가공을 해야 되는 건데, 잠깐 제가 앞에 거를 잠깐만 공정 선택을 해서 모의 가공을 좀 빠르게 돌려 볼게요. 3D로 해놓고 그냥 애니메이션 속도 최대 10. 요거 형상은 아닌데 일단은 잠깐만요. 요거는 앞에 거 형상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작업이 되는데 얘를 공작물로 뒤집어서 보면, 자, 여기 옆에는 다 정삭을 가공한 거예요. 자, 정삭을 다 가공한 거니까 그 다음에 요걸 맞추면 돼요. 요게, 자, 요게가 9mm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약 9mm. 그래서 요거를 위에 페이스 커트로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버튼 그룹에서 자, 버튼 그룹에서 페이스 커터 작업을 하는데요. 근데 앞에 페이스 커터 공정을 복사를 할게요. 이거로 새로 만들어도 되지만은 얘를 복사한 다음에, 그리고 붙여넣기 하고요.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한 공정을 드래그해서 여기 있는 버튼 그룹으로 옮겨 놓을게요. 자,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해서 편집을 하는데, 지오메트리는 해서 워크피스의 버튼 지오메트리로 바꿔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공 영역 그래서 면 지오메트리 들어가서 기존에 있는 거는 제거하고, 그래서 제거한 다음에 다시 선택을 하던 바로 모두 재선택을 하면 기존에 없애고 새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재선택을 합니다. 초기화를 할게요. 확인. 바로 느리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곡선 경계 연결된 곡선으로 해서 외곽 잡아주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디폴트인데, 참고로 이게 좀 수정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커터는 앞에서는 1mm 여유가 있으니까 한 번에 작업을 하도 상관없었어요. 참고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페이스 커터 작업할 때 앞에 상단의 여유가 9mm가 있어요. 그래서 9mm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한 번에 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절삭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나눠서 작업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가공 소재 거리는 9mm 주고, 그 다음에 절삭단 깊이는요 2mm씩 가공을 할게요. 자, 요거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생성 아이콘을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나서 검정, 자, 3D 동적으로 해서 2D를 먼저 볼게요. 2D 애니메이션 속도는 제일 느리게 하고 플레이. 자, 2mm씩 그래서 쭉 Z축으로 내려가면서 작업을 해요. 자, 3D도 요거는 속도를 조금 빠르게
3으로 가고 플레이 앞에 9mm 여유를 있는 것을 이렇게 2mm씩 하면서 Z축으로 내려가면서 이를 먼저 쳐야 돼요. 자, 그래서 앞에 공정을 그냥 카피를 해서 그에 따른 조건을 수정을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포켓팅 가공을 해야 돼요. 포켓 가공. 자, 그러면 포켓 가공은 오퍼레이션 생성 아이콘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공의 종류는 해서 어디 갔냐, 플러너 밀을 사용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해서 라프 플로로라고 있어요. 가공 방법 요거를 사용을 해도 돼요. 그래서 먼저 플러너 밀,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위치는 해서 NC 요거요. 이거 프로그램 위치 여기에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버텀에. 그래서 프로그램 버튼으로 해주시고요. 여기 아래쪽에서 만들 거고, 그 다음에 공구는 플랫 엔드 및 직경 1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는 해서 워크피스 버튼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해서 요거 황삭입니다. 플러너 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을 포켓 간단하게 그래서 사각 포켓입니다. 그래서 렉탱귤러 아래 포켓 RP라고 적고요. 그래서 황삭 ROU, 이게 안쪽 사각 포켓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공 파트 영역 지정하고요. 가공 소재 경계도 해야 돼요. 여기 안쪽을 가공을 해야 됩니다. 여기 안쪽. 그래서 바운드리 가공 소재 경계부터 먼저 할게요. 자, 그러면 면 지정에 여기 아니다, 여기 홀이 있으니까 홀 무시 체크하고요. 이쪽 면 지정에서 내부로 할게요. 자, 이게 안쪽. 자, 그 다음에 파트 경계 해서 파트 경계에서 참고로 얘도 면 지정 여기 선택을 하고요. 여기도 홀, 잠깐 이거 홀 무시하도, 여기 홀이 있어서 자, 홀 무시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바깥쪽 외부, 그 다음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할 바닥면 지정, 들어가서 이쪽 면을 클릭할게요. 그래서 바닥면 클릭을 하고 확인. 자, 그 다음에 절삭 패턴
공구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플랫 앤드 밀 10파이. 그 다음에 축은 해서 Z축. 그 다음에 절삭 패턴은 해서 외곽 따르기. 그 다음에 스텝 오버라고 있습니다. 가공 간격이에요. 그래서 퍼센트 툴 플랫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구 직경에 에서 50%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공 간격은 그러면 5mm란 얘기입니다. 자, 가공 간격은 75%로 주고요. 7.5mm가 되고요. 가공 간격. 대신 이제 아래쪽에서 양은 Z축으로 내려가는 양은 조금씩 먹이겠습니다. 절삭 단계에 들어가서 해서 유형은 일정 깊이로, 그래서 공통 깊이에서 2mm씩 Z축으로 내려갈게요. 자, 그 다음에 확인을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절삭 매개 변수에 들어가서 해서 먼저 전략이라고 있는데요. 하향 절삭으로 되어 있고, 포켓팅이 한 군데밖에 안 해서 여기서는 절삭 순서가 의미가 없어요. 여러 군데 포켓팅 할 때는 단계 우선이랑 그 다음에 깊이 우선이랑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하나 포켓이니까 어떤 걸 선택을 하도 의미가 없고, 자, 그 다음 절삭 패턴은 안쪽으로,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가공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가공할 건지는 이런 포켓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하면 되고요. 만약에 여길 가공 안 하고 여길 남겨놓고 반대편을 가공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오면 돼요. 그럴 때는. 자, 그 다음에 스톡에서 여유를 남겨 놓을 건데요. (0.2) 여유를 남기겠습니다. 그래서 바닥 여유, 얘도 동일하게 0.2. 톨러런스 공차는 그냥 디폴트로 넣을게요. 자, 그리고 확인. 자, 다음은 비절삭 이동이라고 있습니다. 파트 경계 지정. 자, 그러면 파트 경계를 다시 한번 보여달라 해서, 자, 파트 경계를 다시 한번 보면 제가 모두 재선택해서 다시 한번 선택할게요. 자, 파트 경계는 제가 이 부분을 잡았습니다. 여기. 자, 여기를 잡고, 그 다음에 구멍홀 무시하고요. 자, 그리고 요게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부가 아닌 외부로 했어요. 외부. 파트 경계를 외부로 했습니다. 바깥쪽으로 확인. 그러면 내부면 이쪽인데 외부니까 이제 여기 해야 되고, 외부는 또 여기도 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무시라고 체크를 해놔서 그러면 이쪽 안쪽을 가공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비절삭 이동에 가서, 자, 먼저 닫힌 영역, 여기 안쪽을 여기를 가공해야 되니까 포켓팅 영역 바깥쪽의 기준에서 이건 닫힌 영역입니다. 그래서 닫힌 영역은 주로 많이 쓰는 게 나선형으로 해서 많이 써요. 그래서
70% 원으로 돌면서 Z축으로 내려가는 거. 램프 각도는 통상 일반적으로 10도 이하, 그래서 한 5도 정도만 주고, 램프 높이는 이전 단계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부터 1mm 높은 데서 시작을 하게끔 작업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작 드릴점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건너뛸게요. 시작점 해서 시작점은 가운데서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나선형으로 돌면서 내려가는 그 위치 시작점은 여기는 가운데, 그래서 센터에서 시작되게끔 하겠습니다. 여기서 원으로 돌면서 내려가게끔. 자, 그러면 얘를 사용을 안하면, 시작점을 지정을 안하면 진입은 여기 보면 최소 간격이라고 있어서 어떤 코너에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부터 헬리클로 내려가면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이렇게 점을 지정하면 여기서 헬리클로 돌면서 내려가게끔 해주는 겁니다. 유효거리는 따로 채로 주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사 속도 회전수 하고요. RPM 5000 RPM에 이송은 2000, 그리고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툴패스 생성 아이콘 눌러볼게요. 저기 안 먹네. 자, 여기는 됐고 나머지도 적용이 됐는데 구멍 지정이 안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잘라내 버리면 돼요. 이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를. 자, 자르는 명령은 여기에서 보면 트림 경계 지정을 해서 불필요한 것 4개 해서 이거를 트리밍 할게요. 옵션에 구멍 그게 적용이 제대로 안 됐네요. 자, 그러면 옵션에 트림 경계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드에는 모서리 자를 거니까 여기 여기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트림 거는 어디를 자를 거냐, 이 원의 내부를 자르겠다 확인을 해주고요. 확인한 다음에 다시 생성을 누르면 그치? 트림 경계를 그건 못 쓴다는 얘기인가? 교차 메시지가 떠네. 좋은데, 잠깐만요. 요거를 그러면 다시 재선택하고 없애고, 그렇게 자르면 안되나? 모서리로 이걸 기준으로 할까요? 트림 경계. 그러면 요거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을 자르면 돼요. 외부를 자르겠다. 확인. 그 다음에 확인하고 다시 생성. 요게 원으로 해서 내부를 자르면 교차 에러 메시지가 떠서 트림 경계를 자, 이쪽으로 요거 기준으로 잡고 그 다음에 바깥쪽을 자르겠다. 외부로 잘랐어요. 자, 그러면 사각 포켓이 이렇게 안쪽만 만들어지고요. 시뮬레이션 3D 동적으로 해서 자,
다시 플레이를 해서 헬리클로 내려간 다음에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돌면서 포켓팅. 이렇게 포켓 작업을 했습니다. 질문? 잠깐만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정삭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확인을 하고요. 자, 절삭 패턴은 동일하게, 그래서 렉탱귤러 포켓, 사각 포켓에 황사, 요거를 복사하는 이유는 정삭도 요게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복사하고요.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이름 변경. 그래서 정삭이니까 피니시 fin.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자, 받게 되는 것은 먼저 정삭용 공구. 자, 공구에서 클릭을 한 다음에 정삭용 공구 10파입. 그래서 파인 정삭이라고 뒤에 이름 하나 붙였어요. 그래서 10파입 정삭용 공구로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바닥 0.2, 척벽에 0.2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깊이 가공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절삭 단계에다가 이게 30T가 되니까 30보다 같거나 크면 돼요. 그러면 깊이 가공을 안 합니다. (30이라고)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가공 여유. 절삭 매개 변수에 들어가면 그래서 가공 여유가 있는데요. 그게 스톡입니다. 그래서 얘를 제로로 바꿔주시고요. 가공 여유를 없애면 돼요. 제로. 자, 그 다음에 가공 간격이 스텝 오버. 그래서 75%인데요. 이거를 90%까지 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툴패서 생성 아이콘 누르면 척벽에는 내려가는 게 없고요.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작업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해서 검정에 들어가서 3D 이거 좀 수정할게요. 지금 내려가는 게 헬리컬로 내려가는데 이거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끝내고 나서 자, 3D 동적의 애니메이션 속도를 제일 느리게 한 다음에 그리고 플레이를 하면 헬리컬로 뱅글뱅글 많이 돌면서 내려가요. 이렇게 헬리컬로 뱅글뱅글 돌면서, 근데 여기는 이렇게 여기 홀이 뚫려져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이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헬리컬로 내려가는 시간이 31mm까지 내려가니까 너무 많이 걸려요. 자, 참고로 여기는 홀이, 자, 이쪽에서 가공해서 홀이 뚫려져 있는 상태가 되고요. 자, 그러면 얘는 헬리컬로 내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황삭에서는 그래서 헬리컬을 썼는데요. 근데 정삭에서는 다이렉트로 내려가게끔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절삭 매개, 죄송해요. 이송, 비절삭 이동에 가서, 진입 방법. 그래서 여기에서 닫힌 유형의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열린 윤곽과 동일하게, 그 다음에 열린 윤곽은 해서 그냥 점으로 해서 다이렉트로 내려가게끔 하겠습니다. 점은 요 점을 지정을 해 줄게요. 잠깐 리스트에 있나? 제로 있네요. 가운데 센터에 점이 있네요. 요거 그대로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점의 높이, 포켓팅을 가공했으니까 3을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반경은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제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산 높은 데서 지공일로 내려가게끔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생성을 하면, 잠깐만요. 여기 쓰면서 수직하지 않지? 다이렉트로 내려가야 되는데, 잠깐만요. 뭘 빠졌나? 비절삭 이동. 아이고요. 잘못 클릭했네. 선택한 점에서 시작하고, 유효 그리 때문에 그런 것보다 없음. 이 점까지 다이렉트로 내려가게끔 하겠습니다. 뭐지? 그래도 Z축으로 내려가네. 점이 안 먹네. 플랜지가 지공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이 열린 영역이 그냥 없앴겠습니다. 그냥 닫힌 영역에 그냥 플랜지 선택한 점에서 바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지금 안 먹고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Z축 램프 형태로 내려가서 플랜지로 갈게요. 플랜지는 지공일로 Z축으로 내려가는 것을 플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높이도 1mm 주고, 그래도 점을 지정해 놓는 게 낫겠지? 점은 지정해 놓을게요. 그래서 선택한 점에서 플랜지, 지공일로 쭉 내려가는 것을 플랜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검정, 속도를 제일 느리게끔 하고 3D를 해서 지공일로 내려가서 플레이. 바로 내려가서 바닥 0.2 살 남겨져 있는 거 정삭을 합니다. 일각 쭉 들고, 그 다음 마지막에 벽까지 가면서
이렇게 한 번에 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벽까지 바로 여기서 옵셋 되면서 이 형상 돌면서 벽까지 가면서 한 번에 쭉 작업을 했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벽에서부터 살짝 떨어뜨리고 그래서 벽을 따로 도는 것을 하나 추가를 할 수도 있어요. 절삭매개 변수에서 전략에 보면 정삭 패스를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정삭 패스를 추가를 하는데, 그때 해서 퍼센트로 되어 있는데 미리 단위로 바꾸고, 여기에다가 앞에서 황색에서 척벽에 0.2 바닥 0.2를 했는데 척벽에 0.2 여유를 줬거든요. 그래서 0.2보다 크게끔 0.25. 그럼 바닥 쭉 돌리고 나서 벽은 마지막에는 일단은 작업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정삭 패스 추가를 한 걸 가지고 다시 이제 벽 작업하는 것을 따로 들어가게끔, 여 끝에서 한 번에 좀 먹이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 끝에까지 간 다음에 벽을 따로 작업을 툴패스 하나 추가되면서 따로 작업하게끔 해 볼게요. 자, 그리고 확인을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재생성을 하면 바닥까지 간 다음에 바닥에서부터 척벽 0.25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벽 도는 게 하나 더 추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검정에서 첫 번째가 경로 검정이고 두 번째가 3D 검정입니다. 조금 속도를 약간 빠르게, 그래서 바닥을 먼저 정삭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끝에 척벽까지 갈 땐 여기는 닿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한 바퀴 더 돌아줄 때 이제 척벽 정삭을 따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추가해서 척벽 정삭 따로 해서 이렇게 정삭까지 작업을 해 봤습니다.